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거 아세요? 영상에서 선풍기 소리가 좀 많이 난답니다. 더우니까 제가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그냥 제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 전부터 선풍기를 방송을 시작하면 끕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끄고 제가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더 알아볼 게 생겨서 좀 더 알아보다가 시작했는데, 선풍기 끈 걸 모르고 땀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뭐 헛소리고요.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최근에 장이 계속 좋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 위주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 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라고 계속 짜증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시고 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FOMC 의사록 발표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인데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도 하락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해도 하락할 수 있고 좋게 말해도 상승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해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약간 개소리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미스터 시장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냥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힘이 센 방향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느끼실 거예요. 아무튼 단기 조정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에요. 예.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그 며느리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 검은 며느리였네요, 진짜.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입니다. 뭐 또 파월이 만약에 뭐 인내심을 가지고 뭐 이딴 소리 하면 난리 나겠죠. 예. 인내심. 인내심이나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인내심은 이제 끝났다. 나 트럼프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미증시는 현재 불안한 상승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불안해요. 불안한 상승 중입니다. 8,000포인트를 회복했죠. 예, 이런 추세는 예측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면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오늘. 그도 그럴 게 중간에 갑자기 상승폭이 꺾이더니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되면 공매도를 엄청 많이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벽에 좀 두려움을 느끼고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뭐, 몇 번은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공매도를 던져서 폭락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걔네가 밑으로 막 시장가로 막 던지는 거는 공매도가 아니고요. 선물입니다. 자, 개인이 천억치를 샀고요. 외국인은 장 막판에 던졌습니다. 장 막판에 던진 것 치고는 종가에 많이 안 빠졌어요. 기간은 저 정도면 어느 정도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개미 똥구멍보다는 좀 큰 것 같고, 아니다. 이 병아리 똥구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오줌만큼 샀네요. 일단은 상한가는 총 3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고요. 일단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빨간 장이었죠. 예,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이었고, 좀 불안하게 음봉으로 시작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하락할 이유는 딱히 없어요. 중간에 저렇게 한번 파고 간 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무슨 악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소식이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코스닥은 공매도 비중이 줄었습니다. 저는 오늘 코스닥의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늘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줄었어요. 이러면은 지금 이틀째 300억치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근데 상승폭이 좀 커요. 지금 코스닥이 완전 톨러런스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단기 저항선까지 와 있어요.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최근의 장은 잠깐 쉬어갈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인지를 하고 단타를 치시던 예, 단기 스윙을 하시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의 매수점은 아닙니다. 현재는. 네, 이제 그러면 외국인이 산 걸 봐야겠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됐지? 위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좋네요. 삼성전자 우.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조선주가 좀
잠깐만 반응을 주고 조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제가 못 들어갔거든요. 형님들 같이 갑시다. 배 좀 같이 탑시다. 기간은 뭐 어찌되었건 3세 오줌만큼은 샀으니까 보면 기관은 지금 계속 ETF를 사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ETF를 공격적으로 팔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샀다라고 뜨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샀네요. 외국인이 종가에 던지는 걸 받았습니다. 기관이.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산 걸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그 소송비가 좀 커서 최근에 좀 불안한 흐름이었는데요. 오케이. CJENM, SK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는 조금만 플랫 조정을 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슈프리마. 기관이 산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 기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아서 샀을까요? 아니면 왜 샀을까요? 제 방송을 같이 보시던 분들은 제 의견을 아실 겁니다. 기관은 코스피를 올리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산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의 대장주가 바뀌었죠. 예전엔 뭐 신라젠, HLB 이런 애들이 막 3대장, 4대장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한참 뒷방 늙은이 됐죠. 헬릭 스미스, SF의 JY 엔터테인먼트, 엔터주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전 계속 보고 있어요. 자, 판 걸 보시면 코스피는 코덱스 200, 외국인이 변태 같은 매동을 보여주고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면서 코덱스 200을 팝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 회로를 돌려볼까요? 다 탈 정도로 돌려보면 외국인들이 코덱스 200을 샀어요. 계속. 자, 한국 시장은 상승할 거야. 자, 패시브 ETF를 사라 라고 했는데 잠깐만, 한국 시장은 엄청 폭등할 거야. 1배로는 안 되겠다. 2배로 사자 라고 하면서 1배수인 코덱스 200을 팔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라고 이제 한번 행복 회로를 다 태워봤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팔았고, 힐라코리아 팔았고, 힐라코리아는 제가 아직은 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면 하락폭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린 애들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엔. 현대차, 포스코. 기관이 코스닥, 코스피에서 판 걸, 효성첨단 소재가 어제 7% 정도 올랐죠. 시간 외에서. 근데 시초가가 21%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싸움을 못 봤는데 이거는 서로 사보려고 용을 쓰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시가가 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건 수준이 정해져 있죠. 이 하락을 누가 주도했느냐? 연기금입니다. 저는 효성첨단 소재가 하락하는 걸 계속 지켜보다가 롱바디 운봉이 끝날 때쯤에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1차 매수를 들어갔다가 제가 매수한 가격을 뚫고 내려가길래 한호가 밑에서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진정되는 걸 기다렸다가 사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흐름을 기대했냐면 단기 급등주들이 그 긴 롱바디 음봉을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흔하게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저점을 잡아보겠다고 당일로 들어갔는데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랑 0.5%씩의 손해가 쌓여서 생각보다 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 효성 첨단 소재에서는 손해를 좀 봤다. 삼성 SDI, 현대모비스는 참 코덱스 레버리지 판 거를 외국인이 샀네요. 자, 코스닥은 HLB를 계속 팔고 있고 이거는 공매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공매도를 주도한 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야, 한국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공매도를 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저항선까지 와 있거든요. 단기 저항선에 엄청나게 걸어놨을 겁니다. 솔브레인, 에코마케팅, 셀루메드는 상한가를 갔는데 외국인이 다 던졌죠. 이거는 던진 게 아니고 공매도입니다. 이거는 장이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외국인 기관 중에 매도가 많이 잡혀 있다? 이거는 시충팔구 공매도입니다. 주인터넷, 아진산업, LB세미콘은 어떻게 됐지? 에스모는 계속 기관 매도에 잡히네요. 에스모를 연기금이 주도하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다시 봐야 되는데. 자, 장중에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 티웨이 홀딩스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스코비는 발목 촉진 특허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겉절이로 셀루메드가 모회사인 인스코비의 발목 촉진 특허 소식에 같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 발모라고 하면요. 이것도 희귀입니다. 희귀 질환까지는 아니고요. 탈모가 질환인가? 질환이라고 보험 코드로 봐야 될 텐데 탈모가 질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스트레스성 탈모는 질환이겠죠. 아무튼 발모 촉진 특허라고 하면, 만약에 발모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단이 한 몇 억을 투자하겠죠. 예. 그리고 또 대머리가 누구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투자할 거고, 이덕화 씨는 당연히 투자할 거고, 대머리 누구 있죠? 홍서천 씨는 어차피 자기가 깎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유명한 대머리가 누가 있죠? 대머리, 데이나 화이트. 예, UFC 사장. 아, 됐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아이텍.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기술적 반등 와중에 그냥 관성이 붙은 겁니다. 쌍용 정보통신은 제가 관리 종목 때 매수를 좀 했던 종목인데요. 그때 제가 매수가가 1,000원대였어요. 1,000원대. 그때 라운드 피겨가 변하는 타이밍을 노리는 단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쌍용 정보통신이 얼마지? 얘 한 2배 넘게 올랐을 거예요. 아무튼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주입니다. 5G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 시간에 상승한 걸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 알겠죠? 시간의 상승 움직임. 다음날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파워넷은 OLED 관련주인데요. OLED 상승 속에 삼성이랑 협업이 강화될 거다라는 그런 또 희망 회로를 태우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태고 사이언스. 이름은 완전 멋있죠? 태고 사이언스에. 태초에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막 그런 얘기 할 것 같죠? 근데 내용은 다릅니다. 당뇨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고치는 사람들인데, 사람이란다. 사이언스. 내달 건강보험 확대 적용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 뭐가 좋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치료를 많이 받겠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KRPN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위해서 아크로랩스에 24억을 투자했답니다. 24억을 투자했는데 왜 상한가를 가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알 텐데, 만약에 저 종목이 KRPN이, 제가 저 종목을 모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쳐요. 그러니까 1년에 영업이익이 10억이 나면 시가총액은 한 100억입니다. 그렇게 산정해요. 보통 5년, 그냥 보수적으로는 5년이고요. 길게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크로랩스에 24억을 투자해서 상한가를 갔으면, 얘가 1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얘 시가총액이, 얼마야? 시가총액이 240억쯤 되면 10% 오르면 24억이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일 어떻게 갈지. 일단 뭐 올랐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움직이긴 할 겁니다. 아이즈 비전은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 무섭죠. 인지 디스플레이. 뭔가 좀 똥을 싸고 덜 닦은 느낌이죠. 인지 디스플레이가 뭐죠? 요 플레도 아니고. 아무튼 뚜렷한 이유가 없이 올랐어요.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그 FOMC의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죠. 보통이래요. 보통 그 중요한, 만약에 그 절망 속에 낙관이 펴지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 FOMC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항상 저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좀 고려해서 ETF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승세입니다. 뭐 미국이 반전해서 하락으로 바뀌면 뭐 어김없이 쳐봤겠죠. 내일은 자고 일어났을 때 폰이 되게 궁금하네요. 미장이 어떻게 끝났을지. 환율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200이 깨졌어요. 1200 깨지는 걸 한번 터치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낙폭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요, 어제 만약에 그 외국인이 현물을 샀으면 오늘 판 거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1000억치 공매도를 치고 한 200억치를 샀을 1200억치 공매도를 치고 200억치를 샀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얘들이 팔기만 하겠습니까?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을 시원하게 하다가 지금 떨어졌어요. 외신은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입니다. 이게 2년물과 10년물인데요. 지금 아직은 다시 재역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하락하는 종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년물과 3개월물은요 아직 역전되어 있고 아마득합니다.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외신입니다. 외신 타겟, 타겟 로웨, 이게 기업 이름입니다. 타겟가 아시죠? 약간 좀 이렇게 관역처럼 생긴 애들. 얘들이 어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답니다. 월스트리트이 올라가게. 근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고요. 진짜 외신들도 좀 정신 차려야겠네요. 저 코쟁이들이 진짜 타이핑 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나? 지금 FOMC 의사록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얘기했답니다. He will push to close background check loopholes for. 이게 뭐였더라? 잠시만요.
이 기사를 제가 봤나? 클로즈 백그라운드. 아, 얘가 무엇을 압박한다는 거지? 총기. 총기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총기에. 지금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정치 싸움 중입니다. 펄리틱스라고 돼 있죠. 테슬라가 떨어졌답니다. 분석가들이 워닝을 줬대요. 유럽이랑 경쟁해야 된다고. 유럽이면 굉장한 자동차 강국들이 많죠. 독일 뭐 이런 애들. 이스라엘, 오, 이야,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외신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하기 뭐하네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아무튼 이스라엘이 사우스 코리아랑 프리 트레이드 딜, 예, 무역 협상을 했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서로 거의 10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9.9%고요. 이스라엘은 100% 관세 면제를 하기로 했답니다. 사실 뭐, 사실, 뭐 소리야 이게. 사실, 뭐랄까? 서로 그렇게 무역 비중이 큰 나라는 아니에요, 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중이.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술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중국은 뭐 차치하시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 약간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US 홈세일 라이즈. 예. 주택 지수가 올라갔다. 오늘 일정을 보시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 중요한데. 예측은 별로 안 좋네요. 독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50 밑에 있다는 거예요. 별로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외신은 Fed Minutes, 미누엣, In Focus. 그렇죠, 예. 의사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US 선물이 바운스 백. 예. 이거 헛소리죠, 예. 진짜. 왜 저럴까요? 애들이. 손으로 태양을 가려야지. 월마트가 테슬라를 고발했답니다. 예, 솔라 패널. 알리바바가 홍콩에 on hold due to protest. 예, 시위 때문에 상장을 하지 않았다. 알리바바가 홍콩에 상장하려나 보네요. 오일 트레이드 하이어, 예,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 API는 어제 얘기했죠. 예. 미국 석유 연구소입니다. 내신입니다. 생각보다 오래가네. 타격이 크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다급해진 일본. 글쎄요. 이거 잘 모르겠네요, 진짜. 일단은 예, 일본이 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100명이 갈 건데 지금 한 80명밖에 안 가고 있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막 휴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갔다 왔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연합훈련 끝나자 한미가 북에 대화 복귀 손짓을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지 지켜보시죠. 예. 금감원이 DLS 문제에 대해서 11개월 전에 알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금감원에 저번에 신라젠이랑 HLB 공매도 문의했다고 했잖아요. 한 달 넘게 지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정말 가관이에요. 예. 여기 이제 내용에 이거 답변을 받으면 제가 SNS에 공개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시는 건 네 마음인데요. 이 책도 너한테 있어요라고 아주 반협박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주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정 떨어질 수 있어요. 뒤집힌 반도체 삼성 인텔의 글로벌 왕자 내죠. 예, 슬픈 소식이네요. 뒤집은 TV 한국이 세계 1위를 탈환했답니다. 이건 또 예, 좋은 소식이네요. 중국의 석 달 차나 전 중국이 TV를 1등을 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발전했나 벌써. 후쿠시마 바닷물을 싣고 온 선박들 우리 바다에 128만 톤을 방류했답니다. 이거는 평형수 문제인데요. 평형수는 제가 그 조선업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물을 빼고 놓고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온 배는 후쿠시마에 그 바닷물을 실어 왔을 거잖아요. 그럼 그 물이 방사능 오염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평형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방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쪽발이들이 진짜 안 되겠네요, 진짜 이거. 여기 절로 나오네. 이러면 우리나라 수산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산물이 또 약간 핑계대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과 없이 끝나 돌파구 못 찾나? 못 찾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물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뭐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강남 큰손들이 집단 패닉 이 주식 때문에 신라젠입니다. 예, 신라젠.
이게 기사가 진짜 발로 쓴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남 애들은 바이오에 투자하고 강북 애들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한답니다. 미친 기사 아닌가요? 예, 이런 기사는 진짜 미친 기사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색깔론으로 들어가네요. 강남의 큰 손들이 무슨 바이오를 투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예, 진짜.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당일 매매 종목은 예, 오늘은 서울 반도체를 손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좀 타격이 커요, 이거. 타격이 큰 손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 서울 반도체가 앞으로. 악재 기사도 좀 뜰 거고, 상승한들 뭐 합니까? 좀 불안한 주식 들고 있기 싫거든요.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절했고, 그 돈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노메딕스를 예, 시초가에 손절했습니다. 프로뱀도 단타로 들어갔다 손절했어요. EM코리아는 입절을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약간 이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를 단타를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예, 시초가 시간에서 좀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조정을 보일 때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장초에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오르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를 시도했는데 잠깐만, 여기 안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손절했습니다. 손절이라고 좀 애매하지만 손절은 맞죠. 수수료도 손절입니다. M 플러스를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코스피는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오늘 판 게 이거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랑 외국인이랑 같이 공매도를 했다. 뭘 팔았냐? 예, 코덱스 200을 뚜껑 팔았고요. 삼성전자를 종가에 팔았고, 필라코리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필라코리아 악재가 꼈나? 효성첨단 소재도 갖다 던졌네요. LG전자 얼마지? 67,000원, 6만원 복귀했네요. 언제 했지? 주도세도 모르게 했네요. 현대모비스는 상승했나? 신고가 영역일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했나? 계속 상승하네요, 진짜.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금융투자가 판 걸 보시면 얘들 다 ETF예요. 뻔해요. 뻔하죠. 예. 이건 전부 다 ETF입니다. 예, 중간에 끼어있는 거 몇 개 있는데 그냥 ETF예요. ETF만 팔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을 팔고 타이거 200을 샀네요. 뭐한 놈들이지. 자, 코스피는 중형주 위주로 올랐다. 여러분, 이게 대형주만 오른다고 너무 막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대형주 오르면 대형주 시작할 땐 중형주 오르고요. 중형주 시작할 땐 소형주 오르고 그래요. 예.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겠죠. 외국인은 예, 다 팔고 운수장비는 샀네. 운수장비는 뭐죠? 그럼 운수장비 산 거 뭐 있었죠?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한국조선해양, 운수장비만 샀네. 코스닥 중요한 것만 봐야 돼요. 예, 자꾸 다 보니까 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주세요. 예, 그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이게 이렇게 하면 근데 보이나요? 확대하자. 어때요? 보이죠? 자, 이렇게 해야겠다. 이 시간에 제가 왜 이 기능을 안 쓰고 있었죠? 이게 왜 뜨냐? 네. 자, HLB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팔았는데요. 근데 얘들이 변태처럼 이렇게 팔았다 샀다 막 와리가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거에 따라서 와리가리 둘 다 진짜 병림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데칼코마니죠. 예. 뭐 하자는 건지 기관만 우직하네요. 그냥 샀죠. 기관 누가 샀죠?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을 봐야겠네요. 그럼 투신은 꾸준히 샀나? 투신은 꾸준히 샀네요. 종가에 좀 들어왔네. 투신이 종가에 뭐가 들어왔지? 이런 거 봐야 됩니다. 투신이 종가에 잠깐만요. 종가에 투신이 61억이다가 거의 90억치를 샀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90억 치니까 안 보인다. 얘들 그럼 다 종가에 담은 건가? 종가에 담았겠네. 종가에 이걸 다 담았을 겁니다. 그러면 판 거를 보시면 스펙줄 팔고 코프라, 첨보, LB세미콘, AP 시스템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거를 다 팔았네요. 좋습니다. 그럼 덕산 네오룩스, 솔브레인 이런 거 MC넥스까지 샀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요주의 종목입니다. 수신이 종가에 담았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올리고 끝낸다. 불나방이죠. 예. 좋습니다. 예. 투신도 샀고 금융투자도 샀고 금융투자는 어떻게 샀나?
얘도 종가에 샀네. 그럼 금융투자 보시죠. 자, 이거는 빼시고요. 에스모, 줌인터넷, 큰 걸 보시면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상승이 컸죠. 파맵신도 그렇고. 상승하는 동안 얘들이 다 팔았어요. 이거는 공매도일지 아닐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공매도일 확률이 높아요. 셀트론 헬스케어. 종가 춤에 샀네. 아, 하긴. 막판에 막 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코스닥은 윗꼬리도 없이 끝났어요. 헬릭스 미스. 메지온이 없네. 메지온이 없네. 신라젠도 샀고. 바이오 위주로 다 샀네요. 바이오 위주로. 그렇군요. 예,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 보시면, 제가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상승할 때 팔고요. 이 하락을 하는 걸 봤는데, 사실 EM코리아는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저가에 잡았잖아요. 저가에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매수 걸어놓은 걸 보시면 아는데요.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안 가지고 왔네.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EM코리아는 일단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이거 제가 그려놨었네.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냐 하면 이게 시초가에 띄우는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하락이 멈출 때가 와요. 멈출 때가 와서 거기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한 다음에 저점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슈팅을 주고 떨어지는데, 예, 여기서 잠깐 반등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서울 반도체를 오늘 팔았습니다. 예.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는데 잠깐 튀어 오르길래 팔았습니다. 아, 근데 종가에 양봉으로 끝났네요. 근데 서울 반도체 앞으로 움직임이 좀 궁금하네요. 예, 궁금합니다. 근데 나올 악재가 너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예, 속 시끄러운 주식은 들고 있기 싫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팔았습니다. 나노메딕스는 예, 좀 아쉽네요. 한 1.8% 손절했습니다. 손절했고 더 떨어지고 끝났네. 나노메딕스 종배는 좀 실패했습니다. 예. 초록뱀. 초록뱀이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예, 제가 등록해놓은 알람이 왔길래 봤는데, 야, 이거는 대체 무슨 일이었지, 오늘? 외국인이 팔았네. 외국인 창구가 어디야, 그럼? 와, 참, 좋습니다. 예, 아무튼 좋아요. 단타를 좀 들어갔는데, 예, 여기서 들어가서 하락하고 상승할 때 여기서 팔고요. 거의 본전 부근까지 기다렸어요. 팔고,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고, 이거는 여러분, 정석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호가창 보고 제가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저 호가창의 흐름만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아, 여기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팔고요. 예. 그 다음에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안 쳐다봤습니다. 안 쳐다봤는데 그냥 거기서 끝났네요. 이럴 거면 하락을 왜 시켰죠? 이런 움직임도 한번 보여주고. 퓨처 스트림, 초록뱀이 되게 재밌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예, 나름 재미를 좀 봤는데, 예전에. 일단은 예, 앞으로 기초가 주목됩니다. 엠플러스는 예, 엠플러스는 좀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종가에 들어갔어요. 지금 본전권입니다. 본전권이고 이거는 예, 저는 한번 튀어오를 보험용 주식입니다. 보험용. 지소미아 파괴하면 얘 한번 뛸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1차 매수고요. 많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네. 업종. 코스피는 예, 뭐 그거는 대로 움직인 지금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여기 다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미증시가 오늘 꼬꾸라지면 미증시가 꼬꾸라지든 오르든 내일 상승하다가 여기서 큰 저항을 맞을 겁니다. 뚫고 올라갈지 윗꼬리를 쭉 닳지 않고 보시죠. 윗꼬리 닳으면 또 음봉 두 개 정도 발생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계선까지 왔습니다. 딱 한계선까지 왔어요. 코스닥이 한계선까지 왔고 내일 갭상승을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갭상승 시작할 모멘텀이 있나요? 우리가? 해외 지수, 다우존스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이거였습니다. 예, 근데 오늘 상승하면 바뀌겠죠, 흐름이. 그러니까 연준에 달렸어요. 시장이 연준에 달려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준에 달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예, 좋아요. 예. 흐름이 다르지 않으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아깝다. 예, 양봉을 끝났네요. 다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듯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이쉐어가. 예, 이것도 딱히 흐름이 다르지 않네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는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장을 볼 시간도 없고, 단타도 약간 좀 깊이도 없게 들어가고 약간 요런 게 있습니다. 좀, 뭐,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 약간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조정은 좀 감안하시고요. 단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도 쉬어야 되잖아요. 예, 쉬는 건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상승 피로감이 어떠니 저떠니 또 뉴스에서 떠들 거예요. 뭐 11연속 상승했느니 뭐 떨어지면 상승 피로감인가 뭐 의미 없는 메아리가 나옵니다. 아무튼 좀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2, 3일 정도는 그냥 작은 폭의 조정. 내 종목들은 올라가면서 조정을 하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럴 일은 없죠.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